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주류 업계도 좀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와인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친숙하지가 않은데 이 비주류 문화로 좀 국한됐던 와인도 코로나19의 이 혼술 트렌드를 타고 굉장히 주류로 지금 좀 떠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계도 지금 이 와인 시장에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업계의 성장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두에 코로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코로나의 또 가장 큰 수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대중화가 좀 빨라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이렇게 드라이한 부분을 좀 즐기지 못하고 아직 초보라서 스파클링 정도만 이제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사람도 와인을 이제 즐길 정도면 상당히 대중화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 대중화가 상당히 좀 빨라졌다는 부분들, 이런 것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음주 문화가 변화가 됐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음주 문화 어떤 변화? 이런 것들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거리라든지 사회가 이렇게 락다운이 걸린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처음 겪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락다운을 해서 외부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이라든지 그리고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은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런 모임이라든지 음주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 속에서 아마 와인이 가장 큰 어떤 수혜를 좀 본 것이 아닌가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소외된 표현을 쓰자면 예전에는 음주 문화가 조금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지만 와인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부어라 마셔라 문화에서 어쨌든 즐기는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주동도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홈술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물론 소주, 맥주를 즐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와인이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어라 마셔라가 아닌 어쨌든 즐기는 문화, 자연스럽게 홈술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와인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익숙함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엔데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와인 문화는 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두에 그 골프 관련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처럼 지금 골프가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 이 우리 속에 많이 자리 잡았고 이제 앞으로 성장과 그리고 성숙기를 거치게 되면서 완전하게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싸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더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인, 저는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술자리는 크게 줄었지만 이렇게 또 혼술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유통시장들은 코로나 시장 상황에서 좀 실적이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편의점과 유통업계가 와인 시장을 타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랬던 1분기나 작년과는 달리 2분기에는 좀 실적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2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완만한 성장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지속이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월 대비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성장폭이 조금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와인 시장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그 첫 번째 질문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익숙함의 동물이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와인을 접하게 됐고 이 와인을 접하게 되면서 이 문화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역이 틀리긴 하지만 만약에 화장품을 예를 들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 이걸 또 그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 부분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음주 트렌드가 좀 바뀌게 됐고 그 음주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정착이 된 홈술 문화라든지 와인 문화가 쉽사리 저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전에 그 과도한 음주 그런 문화는 이제 조금 지양하는 시대로 좀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어쨌든 가볍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공간에서 가볍게 즐기면 어떤 즐길거리로서의 어떤 와인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만한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내로 그 작년에 그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물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입니다. 물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2%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70%가량 성장을 했는데 아마 이 성장세는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장폭,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42%를 말씀드렸는데 42%에서 이게 35%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꺾인다. 이런 부분들은 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량 대비 이제 판매 금액 중심으로 성장을 좀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요거는 그 원가에 반영이 될 만한 요인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물량 대비 금액의 어떤 성장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생산지 물가라든지 그리고 운임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원가에 반영될 만한 어떤 비용들이 반영이 되게 말 그대로 비용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게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가 와인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와인에 대한 어떤 그 문화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고급 와인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그 골프 관련 상품들 같은 경우도 저가에서 이제 고가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아마 와인도 그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와인을 즐기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거 그리고 좀 더 나은 걸 찾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와인의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물량보다는 판매 중심의 어떤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작정 이 와인 시장이 커지는 양적 성장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급 와인 중심의 어떤 질적 성장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어떤 샤넬이라는 고급 브랜드가 그 꾸준하게 성장을 하듯이 와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급화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질적 성장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2분기에도 성장폭은 조금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유통업체라든지 편의점 업체에 따뜻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속도가 다소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유통업계나 편의점 업계에서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첫 와인 수입 또 이 유통 상장 업체의 탄생도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셀라와 금양 인터내셔널이 지금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와인 유통 관련해서는 신세계 L&B가 독주하는 시장이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된다면 좀 이 시장에서도 재편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 재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각 시장에서, 그리고 각 업종에서 이 퍼스트 무버였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가 쉽겠죠.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란 걸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애플의 아이폰은 여태껏 삼성전자였던 갤럭시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도권이 아닌 기득권을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어떤 선두 업체들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금양이라는 업체가 물론 와인 시장에도 선두 역할을 했었지만은 이후에 이게 그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순위가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켜왔던 어떤 이 와인 시장의 주도권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인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주도권을 강화를 해 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좀 재편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가 이량 체제를 좀 만들게 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대기업 중심의 어떤 유통망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특히나 그 음식료 쪽,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료 쪽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유통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유통망을 뚫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자금력이라든지 유통망 측면에서 나라셀라라든지 금양 인터내셔널 이런 조금은 그 중소기업이라고 조금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중소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 중소기업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월한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월한 입지 속에서 계속해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워 게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통망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을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팔로를 넓혀갈 수 있는 유통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통 비트라 그러죠. 와인 쪽을 보게 되면 신세계라든지 롯데 쪽이었던 이 시장의 어떤 주도권, 요거는 깨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에서는 빅2와 그리고 전문업체 같은 격돌, 여기 상당히 흥미로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유통망을 만약에,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만약에 후발주자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양이란지 아영이란지 나라셀라 같은 어떤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유통망을 구축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통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면 자금력, 유통망에서 대기업이 현재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어떤 유통망 시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대기업의 이 거대 유통망을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나라셀라나 금양 인터내셔널이 이런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좀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금 와인 시장과 골프가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도 예전에는 상당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즐겼다고 한다면 코로나19를 타고 굉장히 이게 MZ세대들한테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와인도 역시 골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와인 성장세로 유통이나 주류 업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여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인 시장도
출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기보다는 성숙기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면 이 안정화된 시장들 속에서 이 돌파구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잘 마련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문에서 강조를 했었던 유통망,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확보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SPC 삼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은 종목들의 어떤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 어떤 각 테마라든지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SPC 삼립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C 그룹 내에 그 타이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와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SPC 그룹 같은 경우는 파리 크라상이라든지 파리 바게트 같은 어떤 그 베이커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커리 브랜드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이 파리 바게트만 하더라도 3,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0개가 넘는 매장이 결국에는 이 타이거 인터내셔널의 유통망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유통망을 SPC 삼립 같은 경우도 파리 바게트라든지 파리 크라상을 통해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와인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와인부터 가성비 와인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와인도 구비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C 자체 그룹 내에 해피앱이라는 그런 모바일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또 와인을 파리 바게트 매장에서 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SPC 그룹 정도면은 제가 서대 말씀드렸던 유통 B2가 있죠. 신세계라든지 롯데 이런 그룹들 대비해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SPC 그룹, 그러니까 SPC 그룹이라기보다는 종목명으로 보게 되면 SPC 삼립, 이 종목은 그래서 한번 와인 관련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유통망이 얼마나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SPC 삼립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함께 했는데요. 내일 시장의 주요 이슈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